이어서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반드시 중요하다 했었죠. 면허 자격 요건,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시험에 대한 내용들, 그죠? 요거 상당히 중요하다 했었죠. 그 다음에 면허증 재발급에 대해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사항 요거 중요합니다. 해주시고,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들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 법률 벌칙 중에서 의료기사 등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 여기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앞에 그 의료법 같은 경우도 벌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나눠준 그 프린트물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목적, 그리고 의료기사에 대한 부분들. 의료기사는 누굽니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해서 6종에 해당되고요. 6종 플러스 둘, 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합쳐서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의 자격이라든지 면허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 첫 번째 필요사항을 사항을 정함으로써 결국에 뭡니까?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의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제1조 2에 정의해 보시면 의료기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는 아닙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료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의료기사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즉 6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이 의료기사라는 것이고, 이 중에 우리가 치과위생사 부분만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뭐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를 그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치과위생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데,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실제 의료법에도 거의 동일하게 다뤘죠.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의료기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거의 같습니다. 정신질환자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것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요 부분 있죠. 이러한 법률들을 위반해서 대부분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법에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시험, 요거 중요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 몇 회 이상?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년에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그죠?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시원이 되겠죠. 국시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법에도 있지만 요 내용, 국시원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문서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되고 반드시. 다만 시험 장소에 대해서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좀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조에 보시면 응시 자격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고, 첫 번째,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죠. 그 다음에 이 합격이, 시험이 정지되거나 위 사항에 따라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정시를 3회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매너자의 업무 금지. 무매너자가 업무를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그죠? 특히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어렵법보다도 여러분 의료기사이기 때문에 이 의료기사 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죠. 다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사항이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렵겠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그 다음 비밀 누설 금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다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 부분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이거 의료법과 동일하죠.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고 중요하죠. 이거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꼭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봐주시면 제 11조에 보시면 11조 이 부분만 잠시 보시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에 대하면 치과의사 역시 치과기공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한 개소의 치과기공사만 개설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11조의 3부분에 보시면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 제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각자, 즉 의뢰한 사람과 실제 이것을 제작한 사람 둘 다 각각 몇 년? 2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기공물 제작과 관련된 의뢰서는요, 그러한 부분 각각 2년씩 보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치과기공소 해설자는 이에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행규칙 제12조 5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각각 2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업소 개설업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설할 수가, 안경사 아니면 개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역시 안경사는 치과 기공사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번째 보시면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해서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쭉 보시면 잠시만요. 13조 부분 잠시만 볼까요? 제 13조 폐업 등의 신고인데 이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말고 13조 폐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폐업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었었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거의 흡사한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해당되는 신고서에 개설 등록증을 첨부해서 그 폐업하거나 등록된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군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과장 광고 등의 금지,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 요걸 어겼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또는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혹은 6개월의 영업 정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바로 과장 광고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고와 검사. 의료법에서는요, 지도와 명령은 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해당되는 지도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또 보고와 검사는 시군구청장이 의료법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뭐 역시 비슷합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 같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매가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사항,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조 중앙회를 보시게 되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 설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중앙회는 법인으로 돼야 되고, 그 위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데 딱 하나 틀린 점은 뭐죠? 의료법에 있어서의 중앙회는 그 해당되는 회원들은 반드시 그 중앙회에 가입해야 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가입은 아니다. 가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행령 좀 넘어가고요. 19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 감독에 대한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의료법과 거의 같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 국민보건 및 의료 향상 장애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고 협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그 정관의 변경을 해달라고 또는 시정을 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보수교육은 실제 의료기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은 그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 요거죠.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몇 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이다. 그리고 보수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윤리에 대한 내용,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인정되어지는 그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항들, 이러한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체크해 둘 것은 시행규칙. 여기 보시면 제18조에 보시게 되면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보건의료 학문에 전공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죠?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군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 그 다음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그 다음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람들, 요 4가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당에 그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내용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6개월 이상인 사람, 요런 부분들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보수교육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의 다음 내용 구분해서 보수교육을 봐야 된다. 1년 유예된 사람은 플러스 4. 원래 8시간이잖아요. 근데 12시간이니까 플러스 12시 플러스 4에서 8 플러스 4에서 12시간. 2년 유예된 경우 역시 12 플러스 4에서 16시간. 3년 플러스 4에서 20시간. 그러니까 8, 12, 16, 20 이렇게 좀 이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21조 한번 볼까요? 중요 부분. 그래서 보수교육과 관련된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3년입니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면허 조건 3회 정도면 금고 재사용. 그래서 면허 조건 이행하지 않았을 때 1년 내에 재교부받지 못하고, 3회, 그죠? 정지문구 3회를 했거나, 그죠? 그랬을 때 2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금고 이상 받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일회용품 재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3년 이하 하지 못한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되는 사항들입니다. 조건 3회 정도면 금고 재사용. 그죠? 그런데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어느 면허증 빌려준 경우, 그죠? 그 다음 직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했을 경우 역시 면허 취소 가능합니다.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허록 정지 기간에 그죠? 업무를 하거나 똑같습니다.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다 1년이 다 지나면은 해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6개월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위에 설명했던 것 중에 치과기금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금물 제작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죠? 6개월을 지나면은 이웃침비 뚜렷할 경우에는 면허증 재교부를 재발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제22조 한번 볼까요? 자격정지 부분, 요거 한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된 경우,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소 업무 행할 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로 우정할 때, 그 다음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냐면,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제작 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자격 정지에 해당된다. 그죠? 그런 부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신고를 하지 않고, 즉 실태신고죠. 실태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했을 때는 신고 살 때까지 그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행위가 어떤 행위냐, 요겁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등이 품위 손상 행위 범위는 어떤 것인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행위, 학문적 인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제22조 2를 보시면 각 중앙회장은 의료기사 등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시정명령도 뭐 중요하니까 읽어봐 주시고, 개설 등록 취소, 그죠? 아까 쭉 설명을 드렸어요. 2개 이상 치과기공소, 그 다음에 거짓 광고, 가정 광고, 요런 경우 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가 된다라는 거 쭉 이거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 28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조 청문. 의료법에서 청문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의료법에서는 뭡니까? 시스템 인정 취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의료기관 인정 혹은 조건부 인정 취소했을 때, 시설장비 등 사용 금지 명령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개설 기관 폐쇄 명령을 했을 때, 또는 개인의 면허를 취소했을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개인의 면허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조를 보시게 되면은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료법에서도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의 일부는요, 그 소속 기관에서, 이게 하나 이제 틀렸죠. 우리가 아까 질병관리본부장이었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소속기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해당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보건소장, 이 부분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이런 부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벌칙 중에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만 한번 체크 쭉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양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역보건법하고 구강보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